1981년 프랑스의 한 공원, 조깅을 하던 여성들이 수상한 여행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각조각 난 여성의 토막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붙잡힌 범인은 프랑스인이 아닌 어느 일본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3개의 살인마는 식인살인마 사가와 이세이입니다. 사가와 이세이는 1949년 일본 효고현의 고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유복한 집안이었으며 장남으로 애지중지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머리가 꽤 좋은 편이었는데요. 와코 대학교의 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1972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인근에 살고 있던 독일 여성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 당시 그는 단순히 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것이 목적이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거액의 합의금을 줘서 구속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목적은 그녀를 죽인 뒤 식인을 하는 것이었고, 이때 정신병원에 갔다면 이후 일어날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30대 초반이던 1981년 그는 프랑스 파리 제3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당시 똑같이 자신처럼 유학을 와 있던 네덜란드의 유학생인 르네 하르테벨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큰 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르네의 키는 178cm였으며 사가와 이세이의 키는 145cm에 불과했었습니다. 사가와 이세이는 어느 날 저녁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저녁 식사를 먹은 뒤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읽고 있던 르네의 목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는 그녀의 시체를 토막내어 먹기로 결심하고 칼을 사용해 그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부위를 요리해서 먹은 뒤 자신이 먹을 부위를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뒀고, 남은 시체는 여행 가방에 담은 뒤 가방을 유기하기 위해 택시를 붙잡아 탔습니다. 택시기사는 무거운 그의 가방을 들어보고 혹시 시체라도 버리러 가는 것이 아니냐며 사가와에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농담이 진짜였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버린 사가와 이세이는 다음날 일본으로 도주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지만 경찰에 체포당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란 판정을 받아 프랑스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되었는데요. 그는 이 당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자서전격인 소설 안개 속이란 책을 출판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는 악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1984년 국외 추방되어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도쿄의 마츠자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그 병원에서는 사가와 이세이를 정신병자가 아닌 정상인이라고 진단합니다. 일본 경찰청에서는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프랑스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그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결국 1986년 그는 어떠한 처벌이나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범죄가 일본에서는 하나의 센세이션이었는지 그를 방송에 초대하고 싶다거나 영화를 찍고 싶다는 등 캐스팅 제의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가 그린 그림들을 길거리에 버젓이 내걸어두고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감상을 묻게 하기도 했으며, 그가 인육을 먹어봤다는 이유로 고기의 맛을 평가하는 식당 리뷰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하는 등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방송국 관계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소설뿐만이 아니라 만화책으로 그려내기도 했는데요. 끔찍한 묘사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관심이 시들해지기도 했으며 대중들도 그의 출연에 대해 방송국에 항의를 하기도 하는 등 사회의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얼굴과 범행이 알려져 어디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취직조차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잡지사들의 자신의 자극적인 인터뷰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는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다른 가족들이 반대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으며,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더 나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책감조차 없는 인터뷰를 하여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추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천벌을 받았는지 2013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병원 침대에 누워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범죄나 일말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